소유가 나온다. 소유가 나온다. SCU 장래연이 장장장 TV로구나. 2020년 9월 둘째 주 멋진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장장장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뒷담화는 돌고 돌아 당신의 발등을 찍는다. 네. 특별히 너한테만 털어놓는 건데, 혹은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라는 식으로 탄생하는 말이 있지요. 바로 뒷담화입니다. 애독자 여러분, 뒷담화에 동조하는 순간 당신은 험담을 확대 재생산하는 뒷담화 공범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당신의 발등을 찍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뒷담화 NO! 그리고 화이팅! 뒷담화. 그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자, 시니어 공감 톡톡 시간입니다. 소희님, 네. 미리 보는 2차 긴급 재난지원. 네. 아직 뭐 확정 발표는 아닌데 네네. 이미 당정청에서 큰 윤곽의 골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창창창이 아주 급하게 이 소식을 좀 전하려고. 예. 보도록 하죠. 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일주일 연장으로 오늘 13일까지 9월 13일까지죠. 전국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이제 업종 중에서 프랜차이즈 빵집까지도 규제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네. 이런 가운데 2차 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가닥이 나오고 있기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성급한 마음으로 과연 나도 받을 수 있나? 네.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 보도 자료를 근거로 지급 조건을 미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지원은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죠.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지원금을 줄 때만 하더라도 아유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사용했죠. 네. 근데 2차 지원금 얘기가 슬슬 나오더니 이젠 왠지 한편으로 기대되는 심리가 있는 것은 솔직한 사람의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떻게 되나. 예, 그런 생각이요. 근데 1차 지원 때와 좀 성격이 다른가 다르죠. 봐요. 예. 맞춤형 재난 지원? 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2차 재난 지원금보다 오히려 네. 맞춤형? 네. 뭐라고요? 재난 지원. 재난지원. 이런 용어가 더 어울린다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1차처럼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피해로 네. 직격탄을 맞은 직종과 그 계층에 대해서만 네. 한정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네. 이런 취지로 지금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선별 기준일 건데 선별 기준이 어떻다고 하죠? 우선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네. 이게 소득의 분류가 아니에요. 그럼 매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기준이 될 거라 하는 얘기고요. 또 이것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지난 2개월의 매출이 1년 전 비교해서 네.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그 규모를 가지고 지원 대상이 분류가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네. 일례로 최근에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서는 등급을 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니까요. 네. 그래서 직종에 따른 대리운전 기사, 그렇죠. 학원 강사 같은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실직자도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인데 네. 세부 기준은 아직은 그래요. 미발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직종에 대해서도 정부가 네. 세심하게 배려해서 네. 피해가 큰 규모에 대해서는 실질 지원을 하려노라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정부가 10조 원 가까이를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여야가 합의가 되면은 뭐 특별한 이론 없이 네. 바로 이제 정부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골자를 좀 정리해 봐 주셨죠? 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은 절대적으로 이건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는 것. 네. 또한 소득 분류에 따르는 방법도 아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등의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방향이 결론이 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네. 혹시라도 선별 지원에서 혹시 제외된 사람이 있을까 봐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향을 임대료 지원이나 아. 전기요금, 네. 세금 납부 유예 조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마 중요한 관련 지원 대책을 이번 주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확정 발표 나오면 네. 뭐 자세한 내용이 나갈 것 같고요. 그런데 피해 규모란 어떻게 또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네. 일정 부분 매출이 줄어든 것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던가를 일단 소상공인이나 그게. 자영업자들이 증빙할 수 있다면은 이쪽에 지원되는 대상인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네. 중요한 것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리고 예. 지원 대상의 업종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오히려 집합금지가 된 12개 고위험 시설. 실제로 그 업종이 네. 우선시 될 우선 거다. 대상이 돼야 돼요. 네. 왜냐면은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네. 이번 집합 금지 명령으로 매출이 격감했어요. 실질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조치를 네. 받겠죠. 노래방, PC방, PC방 피해 네. 많았어요. 또 그다음에 사회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 외에도 체육시설 외에도 여행사가 여행 사업계들도 뭐 네. 상당히 피해가 큰 걸로 지금 업종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데가 거론되는 상황이고 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네. 영업을 금지한 만큼 이 그럼요. 업종에 대해서는 이 업종에 대해서는 손실을 일정 부분을 보상해 준다 그런 성격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요 일반 식당이나 건설업 이 그러니까요. 업종도 사실은 좀 기다려봐야죠. 야 이거 세부 지침이 아직 나와야 나오진 되는데 않았는데. 사실은 일반 식당 경우에는 뭐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번에 세부 지침이 나오면은 네. 아마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뭐니 해도 궁금하신 점 중에 하나가 지원금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금의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당시에 100만 원이었죠? 매출의 최대. 상한이 있었어요. 네. 그 지급의 상한액이 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네. 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게 이 2배, 네. 2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그런 대상도 있다고 전해오고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정해가지고 두텁게. 좀 더 두텁게, 좀 따뜻하게 지원한다. 이런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거리두기 2.5 단계 연장으로 힘드신 자영업자 분들께 이번 재난 지원금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네. 또한 선별적 지원 기준이라는 방식으로 지원의 기준이 마련되나니 네. 혹시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본 대상자가 제외되는 그런 이런 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촘촘한 행정적 지원 기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저희도 창창창 TV가 서둘러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창창창 TV는 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자영업자를 위해서 항상 급변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다음은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네. 블라보 광장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수명을 수명 연장하는 연장하는 조건이 10가지 네, 이렇게 했는데 맞죠. 오늘은 좀 반대로 수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조건이 7가지. 7가지요. 한번 타이틀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고 큰일 났네. 오랜 시간 TV 보기. 이게 무려 이게 8년이나 단축시킨다는데. 8년의 수명을 단축해. 근데 많은 분들이 TV, 취미하면 오랜 시간. TV 보자. 이게 실질적으로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은 소파 위에서 지내는 시간은 이미 끝난 인생이나 다름이 없다. 네. 이게 운동 부족은 흡연이나 고혈압,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만큼이나 수면 단축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특히 소파에서 뒹굴면서 심장병, 당뇨, 요통에 걸리기 쉽고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진다. 네. 소파에서 뒹굴며 지내는 그런 인생. 삶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 없이 자기를 비하하는 거. 난 안 된 놈이야. 난 틀렸어. 이게 5년이나 단축한다고 하네요. 그게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수면 연장의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비하하기. 우리 소희님, 네. 이게 참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나를 높이면 그것도 마음먹기 달렸어요. 소희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자기 비하라는 건 삶을 좀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소희처럼. 건강에도 늘 신경 쓰기에 마련이고 자주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봤더니 몸 건강 상태가 비슷하더라도 그렇죠. 자존감이 높고 아. 낙천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역시. 적게 느끼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요. 네,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패스트푸드. 음식. 이거 뭐 설명 하나 많아지요. 네, 맞습니다. 뭐 4년에 가까이 수명을 단축한다고 단축. 그러는데 네. 특히 방부제, 네, 뭐 정대당, 수소화 기름, 트랜스지방 같은 트랜스지방. 영양자 보면 네. 이거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정도래요. 네, 맞습니다. 끔찍한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패스트푸드는 네. 사양하고 집에서 쓰고서라도 네. 직접 음식을 해서 먹는 것. 특히 어린 자제분들 이거 잘 관리하세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혼입니다. 이거 우리 하고 싶어. 황혼 이혼 얘기 이거 많이 하고 했는데, 싶어서 하는 결정사항이 아닌데 네, 이게 그래도 또 수명의 이혼하면- 단축 효과가 커요. 네, 정신과 왜냐하면- 진료를 하는 횟수도 많았죠. 네, 이 그렇죠. 그리고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독신자나 배우자나 사별한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빈도가 높아서,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대요. 너무 불행한 결혼 생활, 그거는 정리하는 게 더 차라리 낫다는 얘기도 건강에는 있습니다. 정리하는 게 더 좋다는 네, 얘기죠. 그러나 화목하게 노후 생활을 지내시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다면. 네. 자, 다섯 번째, 운동하지만은 이게 너무 심한 운동. 네. 이것 또한 수명의 역효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격하게 되면은요, 우리 근육은 필요한 만큼 산소를 충분히 얻을 여유가 없고 끝내 무산소 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왜 욱신거리잖아요. 심하게 운동하면. 그래서 칼로리가 엄청나게 소비되고 젖산이 쌓이게 되는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 그 체질에 맞는 운동, 네. 또 연령에 맞는 운동. 네, 이런 그렇게 운동이 해야 좋은 것 되겠죠. 같아요. 또 격한 우리 운동은. 걷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참 여러 번 강조했죠. 네. 여섯 번째, 스트레스. 이거 뭐 두말할 거 없죠. 말할 네. 거 없습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있으면 마음을 다치게 되고 또 인간관계로 큰 상처를 입거나 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는 수명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스트레스는 죽음의 천을 짜는 실이나 다름없다. 네. 그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네. 예. 또 자, 마지막으로. 많이 마른 몸매. 그렇죠. 여성들이 많이 마른 몸매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체형에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건강에는. 뭐 그래서 미용상 또 뭐 그렇게 하는데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그래서 같아요. 재미있는 네. 얘기로 엉덩이가 조금 큰 여성이 음.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오히려. 엉덩이가 작은 여성보다 적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그래요. 적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수명의 연장을 가져오는 10가지의 조건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네.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요. 네. 자나깨나 하여튼 건강에 우리가 유념하시고요. 네. 자, 다음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소희와 소유가 꾸미는 소통관장. 통통. 무릎을 탁 치는 한마디. 네.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들의 신세대를 통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소희님, 오늘 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네. 사자성어 중에 결리사의라고. 어유 별리사의 언제 예, 예. 한번 이 이게, 한자어를 본 기억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마 기억한데
우리 소희님이 안중근 연극 네, 그래서 연출하셨죠? 제가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네, 눈에 아마 옵니다. 거기에서 네. 결리 사이 견이수명이라는 안중근의 글귀를 본 어려운 것 글귀를 우리가 같습니다. 공부한 적이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결리 사이 네. 볼견 날카로울 이, 생각할 사. 오를 의. 네. 눈앞에 이익을 보거든 그것을 취함에 이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건 네, 안중근의, 안중근의 말이죠.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리, 사이, 견위, 수명. 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죠? 이익을 보거든 의를 먼저 생각하고 이익을 보거든 의를 먼저 네. 생각하고 예.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바쳐라. 목숨을 바쳐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네. 식민지 예 그때니까 일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나라가 위험해진다면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아야 된다라는 그 결의가 담긴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안중근 의사가 그 리순 리순 감옥. 감옥 네. 유묵이죠 유묵. 네. 국민은 좀 더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자는 뜻으로 후대에 또 널리 알려지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연극곡에서 어디에서 그걸 봤죠? 돌비석에 꾸며놓은 남산. 네, 네. 남산의 안중근의 기념관 앞에 이 자국가 글귀가 그대로 써 있었습니다. 있죠. 네. 다시 한번 좀 결리, 사의, 견위, 수명. 이익을 보거든 의를 먼저 생각하고 네.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바쳐라. 바쳐라. 네, 아주 뭐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어려운 사자성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되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신조는 또 다른 감각을 네. 주는 신세대어인데 네. 랜선 라이프라고 들어보셨어요? 랜선 라이프. 이 랜선. 용어는 제가 좀 생소합니다. 좀 어렵네요. 이제 영화, 운동, 공연 등 모든 생활을 온라인과 모바일상에서 해결하는 요즘 시대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일컫는 말이에요. 랜선 라이프라는 게. 랜선 라이프. 네, 랜선 그러니까 라이프. 예. 시대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요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난 삶의 형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 랜선 라이프가 제목으로 사용됐을 정도로 꽤나 인지도가 그래요? 있는 그런 신조어인데 예능 소유님은 프로그램에서? 모르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터넷 친구를 랜선 프렌드라고 부르고 오라. 여기에 또 삶을 더하면 랜선 라이프 이렇게 해서 뜻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오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인터넷상의 친구. 네. 랜선 친구. 네. 또 여기에 삶을 더해서 랜선 라이프. 네, 그렇게. 그렇게. 이게 뭐 예능 프로그램 제목으로도 사용됐다는 용어입니까? 네, 꽤나 인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시대에 많이 떨어져 있네요. 랜선 라이프. 네. 신조어로. 네. 자, 소희님. 이제 또 우리가 즐거운 시간이죠. 웃음 보따리. 네,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도망간 마누라와 경찰관의 얘기인데 한번 왜? 들어보시겠어요? 도망간 마누라 쫓아가나? 일소일소 한마다 코너로 가보시죠. 네. 얼굴에 심술이 가득한 남자가 네. 고속도로에서 차를 난폭하게 몰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처음에는 시속 100km에서 막 120km로 접어드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이 순찰차를 좀 따돌려야지 하는 생각에 시속 150km 쭉 밟았는데 그래도 계속 따라오자 결국은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경찰관이 딱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망간 이유가 뭐요? 사나이가 긴 한숨을 쉬며 또 말을 했죠. 제 마누라가 경찰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니 그게 당신이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자 사나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 경찰관이 제 마누라를 돌려주려고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바람나 도망간 마누라가 다시 돌아올까 봐서 그렇게 속도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살이 힘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장창창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길 인생 오직
창창창 뿐이래라.